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론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즉 분수함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분수함수를 알려면 유리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비례식도 말씀드릴게요. 유리식, 비례식, 유리함수 세 개 정확하게 개념 총론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먼저 유리식을 알아보는데 유리식의 성질, 유리식의 사칙연산,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 자, 이것들은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항식이 복잡해지고 뭐 차수가 복잡해지면 이게 여러분 그 나중에 미분적분 할 때 그리고 특히 이과생들은 이 파트를 정확하게 하시고 가셔야 돼.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뭐 초람수 막 그 그래프 그리고 막 할 때 이것들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막 다시 울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 해둬라 이거죠. 오케이? 뭐 미분적분 할 때도 나오는 거니까 이거 충분히 기초 개념이다. 확인해 둘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의 정의는 두 다항식 A, B가 있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닌 거죠. 다항식이 뭔지 알죠? 다항식 또는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이런 분수식의 형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유리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리식은요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항식도 유리식이야. 다항식도 유리식이라고. 이래서 이런 것들 2x, x제곱 빼기 1, 2분의 x제곱 빼기 플러스 1 보세요. 얘도 다항식이잖아. 얘도 다항식이잖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유리식이지. 근데 이것은 밑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은 차수가 있어요. 이거 1차식, 이거 2차식, 이거 몇 차식? 얘를 해주면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다항식이라고요. 그죠? 이건 분수식이 아니라 다항식이에요. 분수식은 뭐냐?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x분의 1,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해요. 이것은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x분의 1 차수가 몇 차예요? 반은 문자고 반은 숫자인데 이건 차수가 없어요. 분수식은 차수가 없어요. 다항식만이 차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차수가 없어요. 차수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분수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 이를 분수식과 다항식 합해서 우린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무리식을 배워요. 무리식.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 무리식을 배웁니다. 그걸 합해서 우리는 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정리.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리식이 있어요. 이 무리식을 합해서 우리는 합해서 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겠고요.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B분의 A는 B분의 A야. 그때 이게 같아. 근데 분모 분자에 똑같은 다항식을 곱해도 성립합니다. 곱해서 성립해요. 분수식의 성질입니다. 나눠도 성립합니다. 나눠도 성립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약분하면 똑같은 거니까. 덧셈과 뺄셈입니다. 분모가 같을 때 그러면 우리는 통분된 거잖아요. C분의 분자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뺄셈, 분모가 같을 때는 통분된 거잖아. 분자끼리 빼면 됩니다.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을 시켜야겠죠. 그럼 난 여기다가 D를 곱하고 그럼 여기다 D를 곱해야겠죠. 여기다가 C를 곱하면 여기다 C를 곱해야겠죠. 그럼 통분된 거지. 그럼 CD분의 분자끼리 더해. AD 플러스 BC. 됐어요? 이렇게 통분을 시킨 다음에 더해주고 빼줄 것. 뭐 할 수 있는 거고. 곱셈은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수와 똑같습니다. AC분의 BD입니다. 나눗셈은요. 우리가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죠. 그러면 나눠지는 수를 역수를 곱합니다. 역수는 곱해서 1되는 두 수를 또 두 식을 역수식이라고 말하는데 곱하기 D분의 C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줍니다. 이게 자 분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 들어갑니다. 그렇군.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형태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입니다. 특수한 형태가 있어요. 이런 거. 자, 보통 분리형이 있어. 분리형. 분리형은 뭐냐면 분리를 시켜야 돼.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을 분리를 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다항식과 분수식과 변형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때는 난 얘를 뭐 이렇게 같았을 때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 어떻게? x-2가 있는데 x-2를 만들어. 그리고 플러스 3을 해주면 x 플러스 5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해놓고 이렇게 한번 공통분모니까 이렇게 한번 그럼 x 빼기 2분의 x 빼기 2가 될 것이고 x 빼기 2분의 3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약분이 된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리를 시키는 연습이 있겠죠. 자,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고 했던 거고 자, 이것을 다른 식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난 저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몫이 1이잖아. 그러면 x 빼기 2가 될 거지. 빼주면 3이 되는 거죠. 그때 난 저 식은 몫은 더하고 x 플러스 2분의 나머지 이렇게 된다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됐죠? 이걸 알고 있으면 그게 합으로 변형 나누어. 왜 그러냐면 이게 식이 이게 간단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복잡해져. 얘가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그럼 몫이 x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뺀다고. 빼주면 얘가 죽겠고 이거 빼주니까 2x가 될 것이고 플러스 7 내려오는 거지. 어차피 1차 자리를 비워줘야 돼. 이게 0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야. 1차 빼 2x 남은 1.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것은 2x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것은 5가 되는 거지. 그럼 몫이 얘가 될 거 나머지가 5가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몫은 더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나머지 5. 이렇게 변형된다고. 이게 나중에 초월함수 할 때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미적분 할 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든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 몫은 더하고 나머지는 분자로 올려. 이게 나머지라고. 목 더하기 분모분의 나머지. 목 더하기 분모분의 나머지. 이렇게 가시면 깔끔할 겁니다. 모든 식에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리를 시켜라. 자, 결합형입니다. 결합형은 항이 많아. 적당히 2개씩. 항이 보통 4개 있으면 적당히 2개씩 묶어.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렇게 이왕이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한꺼번에 묶지 말고 2개씩 묶어. 그래서 얘를 통분시켜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통분시켜주니까 x 플러스 2 빼기 얘는 x 플러스 1 될 것이고 플러스 이거 2개 묶어. 그럼 x 플러스 3, x 플러스 4. 그러면 x 플러스 4 빼기 지금 통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분모가 얘가 사라진다고. 이게 이건 1이라고. 얘 사라진다고. 4 빼기 3 1이라고. 그럼 얘도 얘도 분자가 1이 될 것이고 얘도 분자가 1 된다고. 그럼 난 나머지 2개를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통분시켜. 통분시켜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이거 곱해주는 거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 정리하면 된다고. 이거 정리해주면 뭐 2x의 제곱 플러스 자 10x 플러스 14. 자 묶어주면 2로 묶어줍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자 5x 플러스 7.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그냥 이거 분의 이거라고.
알겠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또 약분시킬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하면 나머지 두 개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결합형입니다. 좋습니다. 자, 부분분수입니다. 나중에 이런 무한급수 수열할 때 시그마 할 때 수열해서 이 부분분수는 또 나옵니다. 수학 원을 할 때 뒤에 수열이 나오는데 그 수원 할 때 시그마를 배울 때 이 부분분수를 알아야 시그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부분분수는 뭐냐? a 곱하기 b분의 c가 됩니다. 그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b 빼기 a분의 c, b 빼기 a분의 c, a분의 1 빼기 b분의 1과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까마득하죠? 봐. 얘를 통분시켜봐. 그러면 이것은 a 곱하기 b분의 b 빼기 a지. 곱하기 앞에 b 빼기 a분의 c가 있어. 그럼 약분되면 a b분의 c 딱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20과 20이 똑같은 거라고. 모양새만 바꾼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고 있고 b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이거라고. 이렇게 차로 바꿔. 차로 바꾸지면 계산하기가 쉽다고. 그럼 먼저 해볼게. 얘가 a야. 얘가 b야. 얘가 c야. 그러면 먼저 b x 플러스 1 빼기 a 분의 2 그대로 있겠고 a분의 1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얘가 죽어 이렇게 탁. 그럼 이것은 2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차로 되면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다고. 이게 부분분수 분해입니다. 여기까지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몇 개만 풀어봐. 번분수입니다. 자, 분수를 분수로 나누는 거야. 그때 이건 D분에서 나눈 거니까 생각해봐. B분의 A를 D분의 C로 나눈 겁니다. 그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면 B분의 A가 곱하기 역수가 채해지겠죠. 그랬을 때 B 곱하기 C, AD 분모끼리고 BC분의 AD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모르면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돼. 나눗셈으로 풀면 돼. 곱셈으로 바꿔서. 그런데 요 번분수에서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곱이 분모로 이 바깥에 거 있는 곱이 분자로 나가는 이렇게 쉽게 곧바로 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됐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꼴이 아니잖아. 이 분모가 계산이 덜 된 거야. 그럼 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먼저 x분의 x 빼기 1 있겠고 얘는 x분의 x제곱 빼기 1이잖아. 이 x분의 x제곱이잖아. 약분시키면 x 빼기 1. 그래서 x로 통분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걸 얘기하면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해서 x제곱 빼기 1이 분모로 그 다음에 x 빼기 1이 분자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x가 약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1이기 때문에 약분되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번분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돼. 근데 선생님은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 분모에다가 x를 곱해. 분자에다가 똑같이 x를 곱해도 분수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얘는 x를 곱해주면 x제곱이 될 것이고 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분모 분자에 x가 똑같지.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곱해주면 약분될 것이고 x 빼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x 마이너스니까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히 약분시켜서 분수의 성질을 위해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번분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약분시켜서 풀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걸 추천드립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좀 부족한 학생들은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필수 예제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거기 필수 예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혹시나 선생님이 이 강의가 좀 어려워요. 좀 너무 빨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개념물리 기본서를 다시 한번 개념만 다시 보거나 그럼 선생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작년 버전 RPM 버전이 있습니다. RPM을 개념물리 상하 RPM을 찍어놨는데 그때 앞부분에 개념 정리를 다시 했어.
다시 했단 말이야. 그리고 기본적인 교과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 훨씬 좀 쉬울 겁니다. 그걸 참고해도 좋습니다. RPM 부분을. 알겠죠?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나 개념 총정리를 하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모의고사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단계까지.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 풀면 좋은데, 풀면 해결하면 좋은데 정말 좋아요. 최적인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개념만 정리하더라도 괜찮은 강의입니다. 좋습니다. 갈게요. 이런 연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의된 것은 규칙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는 얘라고 합니다. 상수 알파 값을 구하라. 그럼 나는 먼저 뭘 가냐면 x 플러스 2, x 얘를 계산할게요. 얘. 그럼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그럼 a 곱하기 b니까 나는 a 곱하기 b니까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더 간단하게. 얘를 통분됐잖아. 그럼 나는 a b분의 a 빼기 a b분의 b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약분되는 거니까 b분의 1 빼기 b가 약분되니까 a분의 1 이렇게 바꿔낼 수 있잖아요. 응? 이러면 땡큐. 그러면 얘가 a이고 얘가 b니까 저것은 b분의 1 즉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야 라고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러면 b 분의 1 빼기 x분의 1 a분의 1 응? 그 다음에 뭐가 있어? x 플러스 6, x 플러스 4가 있죠. 그러면 b가 x 플러스 4죠. 그것분의 1 빼기 a가 x 플러스 6이죠.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x 플러스 알파, x가 있습니다. 얘는 b가 x니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알파분의 1 맞습니까? 그때 이거 더하기 이거 세 개를 더하래요. 그럼 싹 다 더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죽어요. 더해니까 그럼 뭐만 남아?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만 남아요. 그럼 얘랑 같대. 같으려면 이 플러스 6이 알파 되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알파는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한 번만 얘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센스만 있으면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집어넣으면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비례식입니다. 유리식 끝났고요. 핵심 정리 끝났습니다.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을 만나면 왠지 여러분들이 좀 위축돼. 구조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중학교 때 A 대 B는 C 대 D라고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내항끼리 곱, 외항끼리 곱. 그래서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와 이렇게 배웠잖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거 맞아요. 이걸 좀 더 응용돼. 좀 더 확장하고 싶으면 뭐냐면 나는 A를 A 대 B는 C 대 D야. C로 나눠. 앞에 걸로 나눠. 그러면 뒤에 걸로 나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것이 같습니다. 응? 그러면 난 DC를 양면에 곱해주면 DC 곱해주면 AD가 될 것이고 DC 곱해주면 D가 약분이니까 BC가 되는 얘랑 똑같은 식이야. 얘랑 똑같은 식이야. 그랬을 때 분자의 B는 분모의 B가 되는 겁니다. A 대 B는 C 대 D가 되는 겁니다. 분자의 B는 분모의 B. 이래놓고 난 이것을 K라고 잡아. 그러면 C분의 A는 K. 그럼 A는 CK가 될 것이고 D분의 B는 K. B는 DK.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라. 이건 중학교. 이거는 고등학교. 이렇게 풀어야 분자의 B는 분모의 B야. 분자의 B는 분모의 B야. 얘가 분모로 샥 가면 돼. C분의 A는 D분의 B야. 됐죠? 이렇게 됐을 때 3개짜리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같고 이거 같아.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할 수가 몰라. 그러니까 얘는 A를 앞에 거 T로 나눠. B 그 다음에 E로 나눠. 그 다음에 C를 F로 나눠. 분자 A 대 B 대 C는 분모의 B, D 대 E 대 F. 분자의 B는 분모의 B와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비례상수 3개의 값은 K로 같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그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K로 일정하다. 그랬을 때 A는 D분의 A는 K니까 DK, B는 EK, C는 FK. 이렇게 잡아놓고 푸는 걸 합니다. 비례식은 이건 끝나. 이러면 끝나. 알겠죠? 분자의 B는 분모의 B다. 이렇게 풀 것. 갑시다. 자, 대표 문제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를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뽑아놨어. 프린트로 그 교재를 줬잖아요.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건 개념원리 증보판에 있는 수학 상하의 증보판입니다. 증보판에 있는 문제들인데 혹시 예전 구조 구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번호가 달라요. 하여튼간 있어요. 근데 그럼 선생님이 교재를 뽑아서 풀어보시고 개념은 똑같으니까 상관없어. 교재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념은 똑같으니까. 세실수 XYG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XYG가 3대 4대 5였을 때 이놈의 값을 구하라.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 하면 한 문자로 통일시키면 됩니다. 그때 얘는 분자의 B, XY 분자의 B는 뭐의 B다? 분모의 B다. 응? 이게 같다. 이것을 K로 잡아라. 됐죠? 그러면 X는 3K, Y는 4K, G는 5K 대입. 그러면 X의 제곱 9K 제곱, Y의 제곱 16K의 제곱, G의 제곱 25K의 제곱, X의 제곱 9K 제곱 마이너스 16K의 제곱 플러스 25K 제곱. K라는 문자로 통일됐잖아. 그죠? 그러면 얘 25, 25, 50K 제곱. 얘 뭐가 됩니까? 18K 제곱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분. 그럼 50분의 18. 그러면 25분의 얼마? 9. 내가 구할 정답. 1을 약분되면. 이렇게. 값은 20분의 9다. 됐죠? 분자의 B는 분모의 B다. 끝! 비례상수 K 잡고 K로 편. 얼마나 쉬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K로 잡아. 이거는 이미 B로 나왔잖아. 그러면 X 플러스 Y는 12K. 조금 응용된 건데 Y 플러스 G는 13K. G 플러스 X는 5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 대 Y 대 G를 구하래. 아, 연립방정식. 이것은 각각 변변 더해. 특수한 연립방정식입니다. 더해주면 X가 2개, Y가 2개, G가 2개야. 그 2배에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싹 다 더해주면 25, 30K. 그쵸? 그러면 약분됩니다. 얘가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5K야. 그러면 나는 X 플러스 Y가 12K라며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G는 12K 이항돼. 15K 빼기 12K니까 3K. 그 다음에 Y 플러스 G가 13K라면 Y 플러스 13K야. 그러면 X만 남고 13K 이항돼. 그러면 2K가 될 것이고 G 플러스 X가 5K야. 이항돼. Y만 내면 5K 빼니까 10K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X가 얼마? X가 2K. Y가 얼마? 10K. G가 얼마? 3K. K 똑같아. K로 나눠. 그럼 2대 10대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 구조만 알면 10대니까. 이거만 알면 돼. 비례식은. 이게 다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만 알면 수능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아.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유리식과 비례식을 끝냈습니다. 개념 총론을 쭉 알아봤고요. 이제 유리 함수 갑니다. 배울 때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꼼꼼하게 배웠는데 정리할 때는 너무너무 간단해. 왜? 전체를 쭉 훑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부족한 걸 체킹해놓고 그 부분만 여러분이 가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필수예제만 풀어주면 돼. 필수예. 개념 정리하고 필수예제만 풀어라. 밑에 답도 나와 있어. 그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유리함수의 뜻. 기본형, 표준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합해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함수만 붙인 거야. 근데 다항함수는 지금까지 배웠던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다음에 수학 그 2에서 배울 3차 이상의 고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것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이상의 고차 함수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말합니다. 다항식 이꼴 y입니다. 다항식 이꼴 y입니다. 이건 차수가 있어. 1차, 2차, 3차. 근데 분수함수는요. 분모에 미수가 들어있는 식이야. 분수식 이꼴 y입니다. 즉 이런 거 x분의 1은 y. 이거 y. 이것은 차수가 없어. 분수함수. 이것들을 분수함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는 y는 뭐 루트 x, y는 뭐 2루트 x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차수가 없어. 다항함수만 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미리 예측한 학생들은 미적분에서 이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분수함수는 끊긴 구간이 있어. 연속이지 않는 구간이 있다고. 빵꾸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다항함수네, 분수함수네, 아니면 무리함수네, 뭐 삼각함수네, 지수함수, 로그함수네 말 속에 숨어있는 조건이 있다고. 다항함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여기까지. 그건 나중에 또 할게요.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형? 기본형. 유리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뭐 x분의 1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뭐 이런 거 k가 1일 때 또는 y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x분의 뭐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 먼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0에 대응되는 함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도 1, 이 점을 지나갑니다. x가 2를 대입해봐. 그럼 x가 2면 y는 2분의 1, 이 점을 지나갑니다. x가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니까 2, 이 점을 지나갑니다. 그런 점들을 따다다다다 찍었더니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되지 않습니까? 역시 이 점도 따다다다다 찍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수함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x분의 1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는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점, 이 초록색 그래프가 탄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점들로부터 그래프는 탄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탄생했을 때 이 k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겠고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때 정의역, 치역은 모두 기본형은 x축과 y축을 빼죠. 그러니까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도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이 x축은 만나지 않아. 그냥 저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기만 해. 점이 가까워지는 선, 바로 x축과 y축입니다. x축은 y는 0축이고 y축은 x는 0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 k가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 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절대값 k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 얘가 y는 x분의 1이야. 그럼 y는 x분의 2의 그래프는 x가 1이었을 때 얘는 1이지만 x가 1이었을 때 2가 되기 때문에 어때? 이 점을 찍어주면 더 멀어져.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고.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절클 원멀.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절클 원멀. 됐죠? 그 다음에 이것과 대칭이야. 이것은 특수한 대칭. 점대칭. 점근선이 만나는 x는 0, y는 0이 만나는 그 점대칭을 이룹니다. 점대칭. 그리고 원점과 대칭이고 두 직선. 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 네,
서로 대칭입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게 대칭입니다. 됐죠? 그 다음 y는 x에 대해 대칭이므로 그 역함수는 y는 x의 원래가 대칭이므로 역함수는 접어봐 똑같아. 얘를 접어봐 똑같다고. 그러니까 본래 함수와 역함수는 같습니다. 이 함수는 저 fx의 그래프와 f 역함수의 그래프랑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분수 y는 x분의 k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이제 y는 x분의 k를 y는 x분의 k를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y 자리에 y-q를 대입하고 x 자리에 x-p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q를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q가 되는 겁니다.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배웠잖아요. 그러면 원래가 자 이런 그래프인데 이게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인데 이것이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대칭축이 여기가 p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여기가 y는 q야. x는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 그래프가 그대로 짠 이동해. 그래서 저 그래프가 그대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무엇의 대칭이야? 바로 이 점. 바로 p, q가 됐죠. 점근선이 만나는 점. 이 점에 대한 대칭. p, q의 대칭. 점근선이 만나는 점의 대칭. 점근선은 두 직선. x는 p, y는 q가. x는 p, y는 q. 평행 이동한 것만큼의 점근선도 이동한다. 됐죠? 그다음에 정의역은 요 p를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q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교점은 대칭이죠. 기울기가 플러스 1.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이 직선의 대칭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의 서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가니까 y 마이너스 yq는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p 뭐 이런 생략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내가 대칭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즉 저렇게 나오는 거면 대칭인 직선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됐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아니야. 이 점을 지나가야 돼. 점근선이라는 교점을 지나가야 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지. 지나가는 점은 달라져. 조심. 여기까지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을 알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유리함수 두 번째입니다. 일반형입니다. 그리고 일반형의 역함수 구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것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그럼 일반형을 반드시 저 일반형을 뭐로 고쳐라? 반드시 표준으로 고쳐라. 표준으로 고쳐야지 점근선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 물론 여기서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는데 봅시다. 이렇게 일반형꼴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점근선의 좌표는 x는 p, y는 q잖아요. 공식. 이 분모를 0되게 하는 값. x는 바로 마이너스 c분의 d가 얘가 p가 되는 겁니다. 점근선의 x값. 그 다음에 점근선의 y값은 공식. y는 x의 개수에 비해 c분의 a가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공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점근선의 x값, 점근선의 y값. 일반형 보고 공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 표준으로 바꿔서 변형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바라요. fx가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x는 이를 한 점근선을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3,7을 지나니까 이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집어넣어. y가 7이야. x가 3이야. 3 빼기 a분의 3 플러스 b. 얘가 일단 성립하는 거야. x는 2를 한 점근선으로 갖는데요. 그럼 점근선이면 우리가 저것은 뭐로 바꿔? 편의로 바꿔주면 되겠지만 점근선 x는 a가 점근선 아닙니까? 즉 우리는 x는 왜 그래? x는 a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분모를 0되게 하는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x는 2가 정답. a는 2야. 응? 아니면 저걸 바꿔. 어떻게? 자, x 플러스 b를 표준으로 바꿔. x 마이너스 a 분모로 나눠. 그러면 1이지. 그럼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빼. 그럼 b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 저 fx는 어떻게 바뀌냐면 목 더하기 x 마이너스 a분의 나머지 b 플러스 a 이렇게 바뀌는 거랍니다. 그때 점근선은 x는 a고 그 다음에 y는 1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 점근선이 만난 좌표는 a,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준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목 더하기 나머지 분수식을 분리시키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a에다 2를 대입해. 그럼 3 빼기 1이고 그럼 7은 3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b는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정답 a랑 b를 더해주면 6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죠?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 더 풀어볼까요? 요거 하나 더 풀어보면 역시 일반형이죠. 4,4분면을 지나가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는. 그럼 난 저것을 뭐로 바꿔? 일반형으로 바꿔. 표준으로 바꿔. 그러니까 그러면 꼭지점이 뭐고 점근선이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공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표준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저 분모를 3x 플러스 k 빼기 10을 뭐로 나눠? 분모로 나눠. 분자를 분모로 나눠. 그럼 몫이 3이지. 그럼 3x 플러스 3이 돼. 이거 빼주면 k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러면 저 y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목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나머지 k 빼기 13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오케이. 물론 뭐 식을 변형시켜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 점근선은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0 되게 하는 값. 그리고 y는 3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만나는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이게 x축이고 얘가 쭉 y축이 되고 원점이 됩니다. 근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플러스 3이래. 얘가 플러스 3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야 제4사분면을 지나갑니까? 4사분면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응? 그러면 나는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자면 얘가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에 요 4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가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요 K-13이 기본형 이것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K는 13보다 작다는 조건이 나올 것이고 근데 이렇게 평행을 했단 말이야. 이동했는데 이것이 4사분면을 지나가려면 이것의 Y절편 요 Y절편이 이 원점 이 평행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럼 4사분면은 안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점보다는 작게 나와야 돼. Y절편이. 그럼 그 Y절편은 뭐지? X에 0을 대입해. 0을 대입해주면 그 Y절편이 얼마라고? 바로 K 빼기 10이야. 그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 됐죠? 그러니까 바로 K의 범위가 뭐가 된다고? 1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는 1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때 모든 자연수의 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 있어? 1부터 9까지 9개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K의 범위를 찾고 자연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놓고 점근선을 찾아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래프의 형태가 4사분면을 지나가려면 일단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간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Y절편이 0 밑에 또는 X절편이 원점보다 커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거나 응? 근데 X절편보다는 Y절편이 좋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게 요살 추출입니다. 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갖고 유리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합니다. 일단 평행이동 시켜. 도형의 이동을 접목시킨 거네요.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곡선 y는 fx 위의 점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럼 일단 gx를 구해야겠네. 그럼 gx는 뭐냐면 우리가 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대로 한번 해볼까?
y축 바이너스 3만큼이니까 얘가 y라고 한다면 y-3 그 다음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지. 그 다음에 3 x 플러스 빼서 대입하는 거 맞습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인 거니까 그때 y는 x 플러스 6분의 3x 플러스 k 플러스 6 플러스 3 이게 내가 구할 g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 이게 되시겠습니까? 이게 gx입니다. 자 그러면 이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난 이걸 변형시키죠.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이건 일반형이잖아. 어? 그럼 난 이걸 분리를 시켜.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저 3x 플러스 k 플러스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몫이 3이잖아요. 그럼 3x 36, 18 빼주면 k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저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저식은 이렇게 되겠죠. 목 3 더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6분의 나머지 k 마이너스 12인데 여기에 또 3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gx가 얘가 된다 이거지. 점근선은 뭐냐고? x는 마이너스 6이고 이건 플러스 6. 이 점근선의 교점 바로 x는 마이너스 6 y는 플러스 6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이겁니다. 그 점근선의 교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 볼 수 있겠죠? 평행이동하고. 그러면 저기다 대입해. f 마이너스 6을 대입해.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18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 6이라고. 됐죠? 그럼 k 빼기 18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k는 얼마입니까? 이거 이항시키니까 6이다. 내가 구할 k 값은 얼마입니까? 6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렇게 풀어주면 평행도 시키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우리가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를 구했을 때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x에 관해서 풀어가지고 x, y를 바꿔주면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gx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난 이것을 x에서 풀어. 그럼 x 플러스를 곱해. 그럼 x 곱하기 y 플러스 2y는 3x 플러스 7이 되겠죠. x 플러스를 양변을 곱해주면 그러면 이항시켜. 그럼 x, y, 마이너스 3x 이퀄 마이너스 2y 자 플러스 7 되는 겁니다. x로 묶어. 그럼 x, y 빼기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7 되겠죠. 그럼 x는 나눠 y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7 x에 대해서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x가 y 되고 y가 x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내가 구할 저것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난 얘를 fx라고 잡았다라면 이것은 f 역함수 x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gx, 역함수를 gx가 되면 gx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요 3하고 요 2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뭘 바꿔? 부호와 자리를 바꿔. 부자 공식, 역함수 공식이죠. 부호와 자리를 바꿔주는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a와 d가 있어. 이 x 앞에 계수와 이 상수항 d가 있어. 얘네 둘이 어떻게 하라고? 부호와 자리를 바꿔주면 부자 되세요.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부호와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부호와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할 역함수는 우리가 y의 역함수는 이 3하고 2를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 그냥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끝. 역함수 구하기. 부호와 자리를 바꿔준다. 부자 되세요. 좋습니다. 자, 실력업입니다. 이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조리 만족시킨대요.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역시 모의고사 기출인데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역함수 x가 이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체는 뭘까? 일단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럼 난 이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y는 fx 그래프 평행이동하면 얘의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를 볼게요. 그럼 이 f 역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 뭐? 부호와 자리를 바꿔. 그러면 x 마이너스 2 분의 얘는 a 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리를 바꿔주고 부호를 바꾸냐. 마이너스인데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a. 플러스인데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a. 얘가 역함수야. 그럼 f x 빼기 4는 뭐가 돼? 그대로 대입해. x 빼기 4 마이너스 a분의 2배 x 빼기 4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저식과 같대. 그럼 정리를 딱 해보면 통분시켜줍니다. 그럼 x 빼기 4 빼기 a는 2x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이거 통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배에 뭐가 곱해집니까? x 빼기 4 빼기 a가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통분시켜버리면. 그러면 얘는 x 빼기 4 빼기 a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6 맞으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얘랑 같다 이거죠. 항상 같다 이거죠. 비교해. 그러면 a가 얼마? 마이너스 2면 되겠네.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8 될 것이고 그럼 b는 b가 되겠네. 그냥 a 값만 구할 수 있겠네. 이것은 a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a 값만 구했어. 이 가는 a를 구할 수 있는 거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y는 fx 그래프를 평행하면 이것의 그래프와 일치한대. 그러면 기본형이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기본형을 찾아. 그럼 난 표준으로 바꿔. 그러면 이 x 플러스 b를 뭐로 나눠? 분모 x 마이너스 a로 나눠. 그럼 몫이 2가 되지. 그럼 2x 마이너스 2a가 되죠. 빼줍니다. 탁탁 죽어. 그럼 b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러면 저 fx는 촥 이렇게 되겠죠. 목 더하기 분모 x 마이너스 a분의 분자 나머지 2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얘는 기본형이 y는 x분의 b 플러스 2a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일치해야 돼 기본형이. 그러니까 b 플러스 2a가 3이 돼야 돼. 그래서 b 플러스 2a가 3이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7이 되겠죠. 그때 얘랑 더해주면 얼마? 플러스 5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역함수 구하고 이걸 그대로 써서 계수 비교하고 a값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형과 일치, 평이동하면 일치하는 거니까 표준으로 바꿔서 기본형의 이 k값을 구하는 거지. 이 k가 3 되면 된다라고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또 구조파 뭐 다 끝났네. 이 정도로 선생님이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리식, 비례식, 유리함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무리식과 무리함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반드시 숙제는 개념 자기가 빠진 부분 내가 표준형을 일반형을 표준으로 못 바꿔 솔직하게 자기한테 냉정해야 돼. 못 바꾸면 그거 바꾸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쫙쫙 풀고 싶으면 그렇게 이 정도 풀 수 있게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제발! 알겠습니까?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 또 실천입니다. 선생님 수업만 듣고 내 걸로 복습하지 않는다면 그 수업 듣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수학 만점을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